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부장 김과장입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을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고, 오늘 제가 매수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젠에서 제가 비중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당연히, 좀 좋지 않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 BM을, 비중을 채워가면서, 그리고 최대 비중 1000만 원, 금액은 1000만 원까지 계획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고, 오늘 매수한 금액에 대해서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에코프로 BM을 거의 시초가에 조금 담은 경향이 있죠. 그래서 5주를 담았고요. 200만원 가량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대를 기록하고 수익금은 마이너스 5만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계획대로 할 겁니다. 1000만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음봉이 나올 때마다 태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볼 생각입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할 건데, 과거 에코프로 HN이 무상증자 똑같이 3주를 했을 때 어떤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에 2021년 7월 19일이었죠. 이때 에코프로 HN이 무상증자 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등을 했죠. 보통 1주당 신주 3주 똑같습니다. 단 차이점은 지금 유상증자가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 에코프로 HN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날짜가 언제였냐면요. 지금 19일 9시 30분 이 기사 나온 지가 19일이라고 봤을 때 2019년 19일 7월 19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9일이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거의 뭐 종가 상한가를 찍고 마무리가 되었죠. 그 이후에 며칠이죠? 거의 한 2주 동안 올라가다가 이게 중요하죠.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최고점을 찍고 폭락을 했고 무상증자를 하는 날 이후부터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요. 어떤 흐름을 보여줬냐면 좋지 못한 흐름이죠.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특히나 무상증자에 대한 어떤 호재는 사실은 호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무상증자라는 거는 지금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높죠. 자, 4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옛날에 액면 분할을 해서 지금 가격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0만 원, 한 주에 100만 원, 삼성이 액면 분할 많이 했죠. 한 주에 100만 원 하는 거를 살 가능성과 한 주에 1000원 하는 거를 살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접근성을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이 1000원짜리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식 수가 많아지고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높아져야 주식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유동성 있게 움직인다. 그래서 무상증자라는 게 딱히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잉여금을 쪼개서 단지 이 무상증자로 이제 발행하는 거긴 한데, 무상증자는 보통 시장에서 호재로 많이 보고, 무상증자 이후에 단기적인 움직임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 단기적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날짜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사실 시총 대비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점대를 생각하면 지금 시장에서 목표가는 50만원, 60만원으로 기간에서는 잡고 있긴 한데, 무상증자가 이렇게 이슈가 터져버리면 단기 만약에 급등이 이렇게 나와버린다면 목표가까지 너무 빨리 가버리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죽은 주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오늘 이렇게 이런 양봉이 아닌 음봉이 떴다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이렇게 떨어진다면 오히려 매집을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 가격대를 홀딩 시켜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만 넘어가면 저는 앞으로 수익인 거죠. 그리고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음봉이 터질 때마다 매집을 하겠다. 1000만 원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간은 무상증자 어, 배정 전까지, 그러니까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의 그 사이쯤, 그때를 저는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언제 뭐를 좀 태우면 좋겠는가? 물론 지금 제가 200만 원 태운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냥 200만 원만 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물을 태우면서 비중을 한번 실어보는 자리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40만 원, 이 40만 원대까지 혹시나 떨어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최저점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29만 3천 원까지는 절대로, 절대라는 건 없죠, 주식에. 하지만 이 가격대 30만 원, 아니면 이 241선과 21선의 중간 단계인 30만원 중반대, 요때 온다면 저는 물량을 실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어떤 집중적으로 포화를 받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과거에 펄어비스라든지 어떤 그 종목들이 공매도를 뚫고 쇼커버링이 나온 종목들도 대려 간혹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 시즌처럼 그런 종목들도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그런 공매도에 자유롭지 못하고, 또 하나의 리스크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했을 때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최저점까지 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접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물량 매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라서 저도 오늘 1차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무상증자, 유상증자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코프로 BM 유무상증자 해외 진출을 위한 첫걸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DB금투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유상증자 말 그대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서, 죄송합니다, 모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걸 살펴보기 전에, 자, 증자 전 발행 총수와 증자 후 발행 총수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무상증자를 하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점프가 돼서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주식 수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신주 예정 발행가액, 이게 좀 중요합니다. 신주 예정 발행가액이 31만 300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31만 3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건데, 그게 주식을 얼만큼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17.72주, 쉽게 얘기해서 17.72주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한 주를 이 3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31만 300원에 살 수 있는데 굳이 지금처럼 비싼 가격에 살 수 있을까? 왜 살까라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주식을 많이 사놔야 내가 31만 300원에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두 가지.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31만 300원보다 더 떨어진다면 사실 이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는 사람이 손해겠죠. 하지만 반대로 계속적으로 금액이 올라간다면 이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점점점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주식 수가 많다 이거죠. 주식 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과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게 좋겠죠. 이 31만 300원에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뿐더러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당연히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공매도죠, 공매도. 공매도 세력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신주 배정 기준일이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까지, 쉽게 얘기해서 5월 10일까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런 흐름이 사실은 좀 중요하고 궁금합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그래서 5월달, 6월달, 특히나 이제 무상증자가 지금 언제부터 되냐면,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6월 28일까지입니다. 6월 28일까지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7월 15일 날 3주씩을 준다는 거죠. 쉽게 해서 단타 치는 사람들은 이 날짜를 잘 기억하고 이 6월 28일 전에 빠져줘야 어느 정도 주가가, 왜냐하면 이 무상증자의 어떤 확정일이 나고 나서 보통 대부분,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가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월 달까지 봅니다. 6월 달까지 보고 짧게, 쉽게 해서 지금 4월 달이니까 4, 5, 6, 3개월 정도 매집을 한다면 틀림없이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물론 장기적으로 내가 그냥 무상증자 3주도 받고 유상도 받고 끝까지 가서 크게 먹겠다, 나는 장기 투자다,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다 하시는 분들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저는 짧게 그렇게 한번 가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DB금융투자 7일 유무상증자는 유럽과 북미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첫걸음. 자, 목표 주가 5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 이번에 조달된 자금, 어떻게 자금을 쓰는지도 사실 중요하죠. 4,700억 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사, 이 300억 원이 사실 조금 에라입니다. 300억 원은 채무상환자금, 이 채무상환자금이라는 거 자체가 좀 에라긴 한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쨌든 해외 진출의 첫 단추가 되는 에코프로 글로벌에 출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에코프로 BM은 해외 진출을 위해서 에코프로 BM 산하 에코프로 글로벌을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이 기대하던 해외 진출 계획이 현실화된 만큼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자, 다만 유무상증자로 인한 희석 등 반영한 목표 주가 변경은 신주 가격 가액이 확정된 이후 반영될 계획이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 에코프로 BM의 가격은 적정 가격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 남아있는 상태에서 유무상증자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무상증자에 대해서 호재다, 악재다 말이 많은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무상증자, 날짜 이런 것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계획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그리고 수익, 언제 어떻게 그리고 수익을 냈는지, 손절을 했는지를 한 2, 3개월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길었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